WTO면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긴급 발표를 했다. 그런데 그게 핵심 내용이 한국이 제일 치명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표를 보십시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전망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2025년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1.4%까지 쪼그라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0.2% 세계 무역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2020년에 마이너스 5.3%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현재까지 전망하는 것은 마이너스 0.2%입니다. 이거 세계무역기구에서는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제일 치명타가 될 거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역 의존도가 94.8%예요.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 수출 비율만 말고 수출입 비율입니다. 수출입 비율을 생각을 해봤더니 94.8%입니다. 우리가 수출이 말입니다. 거의 6천억 달러가 넘어섰잖아요. 수입도 버금가거든요. 그러니까 1조 한 3, 4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게 전체 국민 총소득 GNI 대비 94.8%라는 뜻입니다. 굉장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55%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42% 수준입니다. 미국은 35.7% 수준이에요. 대한민국만 지금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2023년 이후 2년 만에 대한민국의 수출은 초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이렇게 최악으로 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이죠. 기본관세에다가 상호관세까지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지금 관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세계 무역에서는 최악의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최악의 상황을 대한민국은 그대로 덮어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 세계무역기구 WTO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얽매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다른 지표를 보면 GDP 대비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은 44.6%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제가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5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4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44.6%, 2022년 45.3% 한 번 이렇게 넘어선 적은 있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내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22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수출이 무너지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무너지면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 정도로 수출이 최악이 되니까 이거 만만치 않겠다.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상호 관세나 트럼프 관세가 앞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기본 관세가 10%를 깔고 가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수출에는 어떤 식이든 치명타를 준다. 여러분 10% 관세를 높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 얼마 안 돼 보이죠. 아니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245% 때리고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는 49%, 라오스에는 48% 때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25%라고 하니까 10%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득을 10% 늘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가게나 여러분 회사의 매출액을 10% 올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관세를 10% 깔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국은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지 그거를 보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내수와 순수출이 대한민국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대표적으로 2024년을 보시면 됩니다. 2024년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2%였습니다. 2% 성장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 순수출이에요. 1.9% 기여했습니다. 내수는요 0.1%밖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여러분 순수출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순수출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수를 올린다? 여러분 내수 올리기는 거의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고통일 거예요. 왜 내수 올리기가 쉽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개새끼들이 나라를 갈라치기 해놔서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개새끼들이 누굴까요?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들이 갈라치기를 해서 사실상 말입니다. 국민은 두 패로 나눠져서 내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정신적인 내전 상태.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소비를 안 합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왜 소비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누가 사업을 확장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말입니다. 나라는 두 쪽이 난 상태라서 내수가 많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새끼들은 돈 풀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돈 풀어서 나라 경제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돈 풀어서 잘 될 것 같으면 돈 다 풀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154조가 되는 돈을 풀었잖아요. 잘 됐습니까? 나라가 개판됐잖아요. 그때는 잘 됩니다. 풀 때는. 사람들이 돈을 풀면 추가 소비를 해야 돼요. 추가 소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불안한데 누가 추가 소비를 합니까? 주는 돈도 소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는 돈도.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최악인데 이게 내수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수출이 나빠지면요. 내수는 돈 풀어서 조금 좋아진다고 하나 수출이 꼬꾸라지면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진짜 꼬꾸라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석하는 걸 보면 한국은행도 현재는 1.5% 성장한다고 아직까지는 전망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낮출 거예요. 이제 1.2%로 낮출 겁니다. 1.2%로 낮추면요. 2023년 1.4%,
그 이후로 최저치죠. 그러면 역대로 보면 여섯 번째. 1956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쇼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이 올해입니다. 그런데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더 나빠질 가능성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요, 지금 트럼프 관세의 치명타를 맞는 데다가 내수의 치명타까지 맞아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 전망을 하고 제가 실제 작은 단서를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했을 때 안 맞은 적이 있습니까? 거의 맞췄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굉장히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적입니다.